세상 이제는 인성이다, 이지혜입니다. 지난해 국회에서 인성교육진흥법이 통과되면서 2015년 교육계 최대 화두로 떠오른 것이 바로 인성교육인데요. 그래서인지 각 학교에서 인성교육을 위한 다양한 시도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요, 인성교육에 필요한 실천 방안 마련을 위해 애쓰고 계신 분을 모셨습니다. 오늘 강의해 주실 분 바로 이분입니다. 변하는 시대에 따라서 이제 가정은 대가족 제도에서 소가족 제도를 넘어서서 핵가족화되고 또 다자녀 가정에서 나홀로 가정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자연스러운 가정교육을 통한 인성교육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이제 인성교육은 각기 가정, 학교, 사회가 별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혼연일체가 되는 융합적 인성교육 운동이 펼쳐져야 될 이유이기도 합니다. 좀 가까이 보실게요. 제가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국회에서 통과한 인성교육진흥법, 저는 몰랐는데 세계 최초로 통과가 된 거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회장님 보시기에는 어떤 의미를 가지는 건가요? 예, 그동안의 인성교육 실천 운동을 줄기차게 주창해온 저로서는 매우 의미 있는 법안 통과로 생각됩니다마는 세계 최초라는 의미가 다른 분야의 세계 최초보다는 이 인성교육법의 제정의 최초는 역설적이게도 우리 사회에, 우리 교육안에 정말로 가장 근본적으로 해야 될 인성교육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법으로라도 통과해서 법으로라도 제정을 해야 되는 그러한 현실의 문제가 오히려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이 각성해야 될 그런 과제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회장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사실 그동안 세계 최초하면 다 자랑스러운 것들이었는데 인성교육진흥법 세계 최초는 사실 조금 우리 현실을 반영하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 마음은 듭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뭐 이렇게 법안 마련 이후에 조금 더 좋아지는 상황들이 생길 테니까요. 오늘 회장님 되죠. 말씀 경청하면서 잘 들어보겠습니다. 예, 조금 전에 사회자님과 함께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대한민국에서 세계 최초로 인성교육진흥법이 지난 12월 29일 국회에서 여야의 모든 국회의원들이 만장일치로 이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 대한민국의 교육의 전통은 특히 이 동방예의지국이라는 그러한 아주 별칭을 듣는 우리 대한민국의 과거의 교육의 역사가 아니겠습니까? 인의 예지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정말 학생들 자라나는 세대의 올바른 인성을 교육하는 것이 교육의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 왔죠. 그러나 오늘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정말 지식, 특히 대학 입시라는 학력 중심의 수단적 교육관이 너무나 팽배되어 있어서 정말 인성교육진흥법이라는 법을 제정해서라도 이것을 바로잡아야 되겠다 하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특히 아시다시피 우리 대한민국의 급격한 변화가 이러한 인성교육의 부재를 초래했다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대한민국의 전통, 사회적 전통은 가정의 대가족 제도와 또 다자녀의 가정이었기 때문에 가정에서의 자연스러운 인성교육이 이루어졌고 그를 바탕으로 해서
학교 교육에서 보완적 기능을 했는데 학교 교육마저도 최근 들어와서 정말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을 가슴 아프게 했던 대구 중학생 자살 사건을 계기로 아주 사회에 드러난 이 학교 폭력이라든가 또 가정의 공동화 현상으로 비롯된 개인들의 인성의 부재 이런 것들이 학교 교육과 가정 교육에서 사실 누구도 사실은 관심을 못 기울이는 그런 현실입니다. 특히 가정은 이제 소가족 제도를 넘어서서 핵가족화되고 나홀로 가정 또 가정 안에서의 공동화 현상 이러한 것들을 극복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이제 가정만 학교만이 그 책임을 단독으로 지기는 좀 매우 어렵다. 그래서 그동안에 제가 이제 가정과 학교와 사회가 혼연일체가 되는 그러한 사회적 실천운동이 필요한 시점이다 해서 인성교육 범국민 실천운동을 이제 벌려야 된다라는 그런 맥락에서 그동안에 2012년도부터 대구 중학생 자살 사건을 계기로 300개의 사회단체가 모두 참여하고 또 교육부와 12,000개의 학교가 모두 또 특히 학부모님을 중심으로 해서 어머님과 선생님이 하나가 되는 그러한 학사모 일체 운동. 과거에는 아시다시피 군사부 일체였지 않습니까? 이제는 어머니와 선생님이 우리 자라나는 학생을 위해서 일체감을 가지고 함께 학생의 미래를 위해서는 특히 학생들의 인성교육을 위해서는 어머니와 선생님이 하나가 돼야 된다. 그래서 제가 학사모 일체 운동이라는 명칭을 붙였습니다. 여기에 계신 학부모님들께서 이 운동의 주창자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일강을 마치고자 합니다. 대한민국의 우리 사회의 급격한 변화가 인성교육의 부재를 초래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자라나는 학생을 위해서 일체감을 가지고 함께 학생의 미래를 위해서는 이제 가정과 학교와 사회가 혼연일체가 되는 특히 학부모님을 중심으로 해서 선생님이 하나가 되는 학사모 일체 운동이라는 그러한 사회적 실천 운동이 필요한 시점이다. 네, 우리 회장님께서 학사모 일체 운동을 하셨는데요. 사실 지금까지의 우리 대한민국의 교육은 그 대학 학사모를 쓰기 위해서 입시 위주로만 펼쳐졌어요. 하지만 다른 의미로 뭐 학생과 교사와 학부모가 하나가 되는 그런 일체 운동을 말씀을 하셨는데요. 과거에는 그렇게 우리가 늘 해왔던 것이 이제는 좀 어려워진, 그래서 의무화가 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는 뭘까요? 이 교육의 근본을 생각하는 근본주의 교육, 본질주의 교육이 수단주의적 교육으로 돼서 출세의 수단, 또 사회적 성공의 수단으로 이 지식, 학력 중심의 이 교육관이 이러한 인성교육을 올바로 하지 못하는 큰 장애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학교를 보내고 또 가정에서도 공부 잘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올바로 성장하는 우리 자녀관들이 또 돼야 되고, 그래서 제가 아까 가정의 어머니와 선생님이 하나가 돼야 되고, 더 특히 나아가서 사회가, 온 사회가 언론을 중심으로 모두 이런 동일한 목표를 향해서 발전돼 나가야만이, 그게 뭐 학생의 노력으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온 가족과 또 사회와 선생님들이 다 힘을 합쳐야 될 텐데요. 자, 어떤 노력들을 더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지 이강 계속해서 듣겠습니다. 이강에서는 1강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이 교육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회적 실천 운동을 해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 자라나는 미래 세대의 우리 자녀들이 어떤 인성의 요소들을 갖춰야 될 것인가를 이제 새로운 각도로 재개념화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가 좀 더 이 인성교육을 현대적 의미에서의 재개념화를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과거에는 아까 뭐 유교, 불교도 얘기했지만 가정에서 올바른 덕성, 그래서 정말 품성을 정말 잘 갖추면 인성교육이 다 됐다, 이런 생각을 이제 갖게 되는 시대가 있었죠. 이제 농경 사회가 때는 그랬지만 우리 산업화 시대와 또 정보화 시대를 거쳐서 지구촌 한 가족이 되는, 지구 모두가, 인류 전체가 하나가 되는 시점에서는 좀 더 넓은 의미의 인성교육을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나홀로 가정에서의 사실은 부모님과의 인간관계, 또 형제 자매 간의 인간관계가 부족한 상황에서 우리 사회가 모두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이 사회성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실천성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개념으로 포함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 국가와 아까 세계, 그래서 이 국가 안에서의 삶, 또 올바른 국가관을 갖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특히 국가를 넘어서서 이제 국가 개념을 좀 더 넓게 보면 세계 시민교육, 특히 우리 반기문 사무총장께서 글로벌 기획 구상을 하면서 우리 대한민국도 참여를 하면서 세계 시민교육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는 하루 만에 전 세계의 어느 곳으로 갈 수 있는 그러한 정보화 사회가 돼 있고, 또 교통의 발달에 따라서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인성교육을 한 개인의 품성을 넘어서서 사회적 실천성, 또 국가의 헌신성, 특히 세계 시민으로서의 삶을 살아나가는 그러한 능력, 이러한 광의의 개념을 바탕으로 가정이나 학교나 사회가 우리 미래 세대를 올바로 이끌어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인성교육도 새로운 지평을 열어야 되고, 인성교육진흥법이 시행령 안에 이 4가지 요소들을 다 담아내기를 기대합니다. 자라나는 미래 세대의 우리 자녀들이 어떤 인성의 요소를 갖춰야 될 것인가를 재개념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사회적 실천성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개념으로 포함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또 올바른 국가관을 갖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세계 시민교육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 개인의 품성을 넘어서서 가정이나 학교나 사회가 우리 미래 세대를 올바로 이끌어 가야 되지 않을까. 넓은 의미의 인성교육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이셨어요. 세계 시민운동.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 한 지자체의 어떤 시민들 그 차원을 넘어서 세계적인 글로벌한 사회에서 한 사람으로 제대로 서기 위해서는 그 개인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사회적으로 정말 교육들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교육에 대한 노력은 학생뿐만이 아니라 그 교사와 학부모가 모두 유기적인 협조 관계를 가져야 된다는 말씀이셨는데요. 최근에는 인성교육과 더불어서 또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창의력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교육이라는 것은 이렇게 사실 이제 피동성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네. 주로 이제 가르치면 배워야 되고, 네. 이제 배우는 것을 넘어서서 사실 이 암도 중요하지만 지식의 문제는 이 실천의 문제가 있거든요. 네. 그 실천을 위해서는 반드시 체험이 필요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이 교육은 이제 눈으로 직접 보고 또 몸으로 실천하는 그러한 실천적 체험들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잠깐 말씀을 주셨지만 그 실천이라는 의미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경험과 실천인 건데 어떤 것을 경험해 보지 않고 얘기하는 건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요즘 아이들에게 그 경험을 할 수 있는 토대나 어떤 여건들, 그런 상황들이 마련되지 않다는 그런 현실들이 참 문제인 것 같은데요. 3강 내용도 기대가 되네요.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네, 2강에 이어서 1강, 2강 모두 제가 이 실천을 강조했지 않습니까? 또 아울러서 학교 폭력과 또 우리 성폭력, 또 세계 지금 자살률 1위, 이러한 현상들은 다 궁극적으로는
바로 우리 교육의 방향이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가에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강 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 개인의 그 올바른 말 잘 듣는 학생이 아니라 이제는 올바로 생각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인성교육의 방법은 바로 대화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대화를 스마트폰과 인터넷으로만을 마주치는 그러한 이 오늘날 우리 미래 세대에 대해서 이제 우리는 정말로 직접적인 여러 가지 실천 활동이 필요한데 바로 이 실천 활동의 핵심적인 방법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대화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대화의 장을 많이 열어주기 위해서 결국 누가 뭐라고 해도 1차적으로는 이 부모님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특히 요즘에 나홀로 이 자녀가 있지 않습니까? 저도 사실은 개인적으로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대화를 갈구하고 있는데 사실 성장기에 많이 못해줘서 최근에는 제가 많이 지금 성인이 됐습니다만은 이 대화를 나눠서 보완을 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세대가 이제 이 단절이 되어서 이 할아버지 세대 하고도 대화가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이제 우리 가정의 복원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가정의 복원 속에서 핵심적인 것은 많은 대화. 특히 1강 때도 강조드렸습니다마는 학교의 선생님과 우리 학부모님과의 긴밀한 이 대화가 매우 중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국가는 이 교육과정의 방향을 이제 학력 중심의 방향에서 인성교육의 요소를 가치 우선순위로 두는 그러한 교육 방향을 전 국민적으로 계도하고 나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지난 12월 29일 국회에서의 인성교육진흥법의 만장일치 통과와 또 2015년도에 교육부의 국정보고를 계기로 2015년은 우리 대한민국 교육의 인성교육 회복 원년의 해로 이렇게 역사의 장을 펼쳐지기를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과 또 우리 학부모님들과 선생님들이 힘을 모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저의 3강을 마치고자 합니다. 올바로 생각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인성교육의 방법은 대화가 아닌가. 그래서 이 대화의 장을 많이 열어주기 위해서 1차적으로는 부모님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교육과정의 방향을 이제 학력 중심의 방향에서 인성교육의 요소를 가치 우선순위로 두는 그러한 교육 방향을 전 국민적으로 계도하고 나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어느 부모가 자기 자녀가 귀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요즘은 또 너무 과잉보호가 문제가 되어서 내 아이한테 혹시나 뭔가 선생님이 과하게 하셨으면은 직접 찾아가서 막 항의를 하거나 이러는 부모들도 많이 계신데요. 일단 그런 걸 좀 내려놓으시고 교사와 일단 대화를 많이 하는 부모가 또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듭니다. 대화의 중요성, 뭐 부부간도 중요하지만 부모 자식 간에도 또 부모와 또 선생님 간에도 굉장히 중요할 텐데요. 그래서 그 부분에 네. 대해서 한 말씀만 첨언드리면 네. 과거의 패러다임으로 뭐 학부모님이 학교를 가시면 뭔가를 선생님에게 부담을 갖게 되고 또 선생님 또 학부모님께 부담을 갖게 되는 이 간극을 우리가 정말 없애는 언론과 사회가 이런 분위기를 좀 만들어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 기대가 되는 게 그 대표로 계시는 또 인성교육 범국민 실천 연합의 활동입니다. 2015년에 어떤 계획들 세우고 계신가요? 예, 인성교육 범국민 실천 연합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제 학부모님과 선생님의 뭐 학생을 위한 일체 운동과 또 이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정이나 학교나 사회가 특히
특히 최근에 이 군 폭력이 이제 문제되고 이 군이 이제 우리나라는 징병제니까 특히 이 군 안에서의 인성교육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군대가 전투를 위한 조직이긴 합니다만은 군이 남성의 경우에 대한민국의 남성의 경우에는 최종적인 교육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네. 그래서 군대 갔다 오면 사람 됐다 이런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어머니들로 볼 때는 정말로 뿌듯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들을 둔 어머니로 볼 때. 그래서 우리 인성교육보험금실천연합에서는 이러한 그 군내 인성교육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그 다음에 이 학교 교육 안에서의 다양한 프로그램, 또 사회에서 아까 말씀드린 이 사회적 실천, 우리 말씀드린 대로 뭐 취업을 하거나 이럴 때도 이 인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그런 평가 방법론이라든가 이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만들어서 네. 그거를 경연하는 인성교육 실천 한마당 네. 교육부와 함께 그것을 아주 큰 프로그램으로 올 2015년도 10월 정도에 그걸 네. 추진하고요. 그 내용들을 많이 이렇게 확산 보급하는 역할을 이 학교 교육기관뿐만 아니라 330여 개의 우리 사회단체들과 함께 네. 서로 협력을 해서 그 일을 추진해 나가려고 합니다. 네, 2015년에도 굉장히 바쁘실 것 같습니다. 네, 활동을 기대하면서 오늘 강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얼마 전에 한 학생과 대화를 나눠봤는데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중에 내가 아빠가 되면 아이한테 하고 싶은 말이 너무나 많다. 어떤 이야기냐 물었더니 내가 아버지한테 듣고 싶었지만 듣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꼭 해주고 싶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지난 반세기 동안 우리 대한민국은 정말 그야말로 성장 위주로 이렇게 급하게 달려오기만 했는데요. 그래서 놓치고 갔던 인성의 문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가 가진 에너지가 있지 않습니까?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바꾸는 대한민국의 힘, 인성교육에서도 함께 보여주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과 함께 오늘 함께한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